예,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의 반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 민중의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년에 저희가 아주 운명적인 그런 선거가 두 개가 있죠. 대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교육감 선거가 있고, 그리고 어쩌면은 국민들이 끌어올라서 뭐 국회의원 국회 쪽도 좀 살벌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꼬가 한번 트이면.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를 이끄시면서 4.15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투쟁을 해오신 우리 민경훈 의원님을 모시고 여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일찍 초대했어야 되는데 서로 바빠서. 예. 저기 먼저 잘구독료 부탁 말씀 먼저 올릴게요.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민 의원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참 힘든 투쟁을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먼저 민 의원님 케이스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민 의원님 케이스가 지금 어디에 가 있나 지금? 네. 어디까지 가 예, 있어요? 그 말씀 딱 네, 드리기 전에 네네. 제가 이 세뇌 탈출에 출연하게 된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2만 6천 명의 구독자들이 보시는 구독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10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채널은 국민을 정말 세뇌에서 탈출시키는, 국민을 감사합니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진행해 주시는 우리 박성현 대표님은 당연히 훌륭하신 분이시고 큰 천재시고 그런데 그 말고 지금 이걸 봐주시는 그렇죠.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네. 이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출연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와 보니까 스튜디오도 넓고 마치 제가 9시 뉴스 앵커 할 때의 그 분위기가 나는 이 카메라 샷도 그렇고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훌륭한 분을 한번 만나 뵀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KBS나 SBS, MBC, 공중파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큰 실망을 느끼고 아무것도 보질 않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것 때문에 얻은 소득도 있다. 몇몇 유튜브는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보고 있다 하면서 이 백모 우리 대표님께서 만드시는 세뇌 탈출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뇌 탈출이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콘텐츠 수천 편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전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그분이 또 이걸 지켜보고 계시겠네요. 아이고. 제가 영광이고요. 정말 우리 시청자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이제 이렇게 시청수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좀 이렇게 약간 현학적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철학적, 역사적 배경 설명을 많이 하는 그런 좀 빡빡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또 요새 이제 오늘 민 의원님 모셨지만 요새 이 핫한 국내 정치 거의 안 다루고 계속 이 외신만 다루고 있거든요. 왜냐면 국내 정치는 핫하게 보여도 이 변수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바깥에 그런 이 정해진 거에 의해서 밀려가는 측면이 있어요. 국내 정당 정치 세력이 참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신만 다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한 2만 조에 네. 좀 이슈가 핫해지면 한 8만, 10만 간다는 거는 제가 봐도 우리 시청자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래 말입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안 봐. 무슨 말씀이야?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현역으로 있으면서 그 강의를 들으러 제 지역 근처에서 오셨으니까, 근처에 오셨으니까 거기서 직접 강의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지금 국내 정치가 아무리 쓰레기통 같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왜냐?
플라톤이 얘기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비열한 놈들의 지배를 받는 거다. 근데 비열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피리어. 인피리어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데 100등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5라면 그 6, 7, 8, 9, 10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쁘신 와중에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뭐 백모 우리 대표님이야 본인이 생각하신 대로 이 프로그램과 국민 계몽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뭐 제가 사족이었고요. 지금 제가 지난해 4월 15일에 있었던 총선에 출마해서 저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낙선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그런 그런 의혹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는 게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투표함이 지금 보존이 돼 있는데 재검표를 한번 해보자. 그런 소송을 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 두 개를 냈습니다. 그걸 지난해 5월 7일 날 냈으니까 그런데 선거법 225조에 의하면 소가 제기된 이후 6개월 180일 안에 모든 재판의 처리를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년간의 제 임기, 저의 임기가 아니고 국회의원 4년간의 임기인데 괜히 이게 길게 가서 재판이 4년 되면은 실익이 없어집니다. 재판이 3년 반 됐어요. 그때 끝났어. 알고 보니 민경욱 당신이 당선자더라. 그러면은 아닌 사람이 3년 6개월을 하고 저는 6개월밖에 못 하게 되거든요. 혹은 이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분명히 3심제, 일반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가 아닌 특별한 경우로서 가장 똑똑한 대법원이 빨리 신경을 써서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있었던 선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다가 4월 15일, 지난 4월 15일, 1년 되는 날 딱 한 번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늘어진 케이스가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각종 선거가 있었을 때 이번 선거가 이상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재검표를 해 주십시오. 라는 수많은 요청,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아무도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 가장 많았던 게 4건입니다. 한 선거가 끝나고 네 지역구에서 우리 선거 이상하니까 제 지역구에 재검표를 해 주십시오. 4개고. 지난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군데 인천 부평에 문병호 후보가 정유섭 후보에 대해서 선전을 했는데 표의 차이가 26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병호 후보 측에서는 내가 유명하고 정유섭이라는 당선자라는 사람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다시 재검표를 하면 분명히 뒤바뀔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 안에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그 요청에 대한 재검표에 걸린 시간은 평균에서 35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거 무효 소송이라든지 당선 무효 소송에서 걸린 시일이 평균. 그러니까 평균일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네. 법정 기한을 넘긴 적이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한 번 180일이 118일짜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법정 기한 아니잖아. 법정 기한 내부잖아. 180일이니까. 예. 188일인가를 하나가 있었다고. 하나가. 그거 8일 넘긴 거죠. 네네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며칠이야? 1년 된 거 아니야? 1년이 됐죠. 1년 됐으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투표가 끝났다고 다 불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안 나올 때도 있고 20대 총선에서는 딱 한 케이스가 나왔을 뿐이죠. 이번엔 몇 개 나왔을까요? 126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6명이 들고 일어났는데 들고 일어나서 이게 다 대법원 다 간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다 가 있죠. 다 대법원으로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이니까 다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3개만 뽑아서 하겠다. 그래서 이현주, 이은권,
민경욱, 부산, 대전, 인천을 꼽았어요. 이현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은권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9명의 잘 아시는 9명의 변호인단이 똘똘 뭉쳐서 지난 1년간 싸워왔습니다. 이게 싸워온 사람들이 그 관성으로 좀 계속해서 밀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빠꾸, 노빠꾸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예, 예. 빠꾸를 모르는. 이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 판사들을 일종의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되는 상황 되나요? 다 했습니다. 예, 험제도 하고 이게 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예,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게 왜 지금까지 1년간 이 재판을 하지 않았느냐를 갖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건 당연한 궁금증이죠. 여러분, 그 대법원에는 여러 개의 특별 소부가 있습니다. 특별부가 있는데 제 소송을 맡은 제 재판을 맡은 분은 2부입니다. 특별 네. 2부예요. 네. 2부에는 모두 4명의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4명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판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정희 아시다시피 네.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보냈습니다.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죠.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으로 보냈습니다. 4명이 2명이 됐습니다. 박상옥 정년 퇴임했습니다. 1명 남았습니다. 안철상 다른 부로 보내버렸어요. 2부 특별 2부는 공중 분해됐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이상한 아닙니다. 일이죠. 많이 이상한 일이죠. 예,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증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법원이나 선관위에서 이게 증거를 제대로 협조를 하고 있나요? 협조를 하지 않죠. 협조를 했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가 이상하다고, 투표가 이상하다고, 개표가 이상하다고 우리가 재판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오케이, 빨리 까봐라, 빨리 까세요 해서 평균적인 35일 거기에 비슷하게 깠다면 바로 까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쪽 선관위나 대법원이나 요청하는 거는 수검표로 하자는 거예요. 수검표. 당연히 수검표로 한번 하면 되는 거죠. 수검표로 하자는 건데 수검표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지난해 5월 달에 보관을 해 놓은 투표 용지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인천지방법원 재판장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옆 사무실에 있어요. 거기 CCTV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거기 365일 뭐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씩 거기 있습니까? 있지 않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재검표를 하지 않는 것은 그건 뭐 손을 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다 바꿔놨다. 이런 얘기들 다들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걸 까지도 않을 뿐더러 까봤자 벌써 다 맞춰놓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게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차곡차곡 보관된 게 아니었습니다. 삼립방 상자 안에 보관이 돼 있었어요. 상립방을 들고 다니기 위한 구멍이 양쪽에 숭숭 뚫린 것.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CCTV도 없어요. 누가 막 집어넣었겠죠. 집어넣지 않았어도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자,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1년 넘게 있다가 까보면서 그러니 이게 진짜 표가 맞는지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는 표가 맞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장치요? 예를 들면 QR코드 얘네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QR코드. QR코드를 보면 표를 바꿀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QR코드를 리더, QR코드 리더로 한번 QR코드를 찍어보자. 그래서 1년 번호가 나오는 거, 그 규칙성을 가지고 보자. 두 번째. 근데 종이가. 그걸 인정 안 하죠. 그러면 안 하죠. 하진 않지 않습니까? 협조 안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투표지 발급기에 QR코드가 찍혀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서버를 검증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지금 이 시기인데 무슨 부정선거가 있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3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돌파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요즘 세대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느냐. 두 번째, 수개표를 했는데 무슨
부정선거냐?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짠 거냐? 세 번째, 컴퓨터로 2번이나 셌는데 오차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세 가지요. 첫 번째로 있는 지금 세대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느냐? 지금 시대에. 여러분, 지금 시대니까 있을 수 있는 최첨단 디지털 범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미국, 일본 이런 데는 시스템이 달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투표를 할 때 예. 민경욱, 박성현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아날로그죠. 투표는 디지털로 넘어간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일수록 이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제도 선거 제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고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되어 있냐? 전국에 있는 개표소, 전국에 산재한 개표소에 있는 2,600여 개의 전자 개표기가 단 한 대의 중앙 서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버 로그를 보자고 그렇죠. 신청했어요. 했죠. 했더니 뭐라 그랬느냐? 잠깐만요. 서버 로그라는 게 뭐냐면 이제 로그는 LOG 그러니까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버 일기. 컴퓨터들은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작업을 했다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서버 로그라 그러는데 그럼 로그를 나중에 수정을 하면 로그가 수정됐다는 기록도 남을 가능성이 있고 수정의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그걸 포렌직이라 그러죠. 그러면 서버 로그 보고 포렌직 하자라 그랬을 때 중앙선관위나 법원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버는 관악구 선관위에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압수수색 해달라고 검찰한테 얘기를 했고 대법원에 대해서도 이걸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과천으로 옮겨버렸어요.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마리코바 카운티 지금 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아리조나 상원이 이제 그 마리코바 카운티 선관위에 경고를 하고 문제를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서버 데이터를 지웠다예요. 네, 여기는 지금 지운지 안 지운지조차도 들여다보질 못하도록 돼 있는 거죠. 상태죠. 다음에 옮기면 안 되고 그걸 끊으면 안 되고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차 앞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서버 로그를 보자 그러니까 돈을 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18억 원을 내라는 거죠. 18억 원을 내야 된다. 18억 원은 그걸 저한테 내라는 건데 18억 원은 저의 전 재산과 가깝죠. 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돈이 문제죠. 돈이 문제죠. 돈도 문제죠. 예,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투표지 발급 원리. 거기에 QR 코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버를 하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이 지정한 검증 요원이 있는데 그 검증 요원이 이 투표지 발급기 같은 것은 할 수 있으니 발급 원리를 검증을 그 사람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1억 8천이랍니다.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되죠. 1억 8천. 뭘 검증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투표지 발급에 대해서. 발급 원리. 그러니까 QR 코드의 소스 코드와 어떤 순서로 하는지 이런 걸 알려달라는 겁니다. 쟤들 주장은 선관위의 주장은 그 QR 코드가 뭐 몇 자리인데 거기에 뭐 지방선관위 번호, 선거 번호 뭐 이렇게 나가고 중간에 그 유니크 값이 들어가죠. 유니크한 값이 들어가는데 그 구간은 그러니까 선거인의 소속 지방선관위별로 발급되는 일련 번호다.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거제도에 가서 종로구 사람이 사전투표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발급되는 번호는 전국 사전투표소에 종로구 사람들이 등장하는 순서로 일련 번호로 발급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자기 스토리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 더 확인하실 게 있었나요, 직접? 아니, 그거는 이제 발급을 뭐 그런 순서로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투표용지에는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투표용지에는 우리들이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기호를 넣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건 상식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투표용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바코드가 있었죠. 바코드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코드 밑에는 숫자가 나와요. 01367766 뭐 이런 게 바코드와 함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QR코드는 여러분 읽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읽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중앙선관위에서 그 용역을 줬었는데 용역이 뭐였냐면 500만 명의 납세, 교육정도, 성별, 전과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를 하라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우리가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숨겨놓지 않았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경주에서 어떤 사람이 이 투표를 한 투표용지가 시흥 쓰레기장에서 시흥의 고물상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나오는 트럭을 따라갔더니 이게 시흥대로에 있는 고물상에 나와서 우리들이 나중에 가서 그 고물을 사가지고 뒤져봤더니 거기서 경주에서 찍은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찢겨져 있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찾아냈어요. 이 QR코드를 보고. 그건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 잘하셨죠? 서울에서 찍어야 되는 사람이 광주, 제주에 갔더라도 그 일련 번호로 전부 다 다른 숫자로 나오도록 돼 있었잖아요. 순서를. 그래서 하나가 찍혀서 나왔다 그러면은 잘못 나왔다. 그러면 이 번호가 아니고 다른 번호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나왔는데 옆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서 찢어버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 나온 QR코드는 다음번에 찍는다고 해서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되죠.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되고 이런 다른 데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밀려야 되는데 이 정확하게 요걸 보고 똑같은 걸 이 사람이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찍었다가 찢어버렸는데 다시 발급을 잘못됐다고 그랬겠죠. 다시 발급을 한 걸로 해서 투표를 한 투표용지다 그러면서 그걸 내놨습니다. 증거라고. 걱정 말라고. 여기 있는 거는 이건 버린 거고 다른 게 있다고. 자, 여러분 걱정이 안 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QR코드로 특정인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는 알죠. 민경욱이 주민등록번호 쓰고선 발급받는 그 사람이 이게 찢겨진 거 다음번에 왔어도 똑같은 QR코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누구를 투표를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 때문에 우리가 네. 그걸 알아보고자 한 거죠. 제가 이제 보통 이 사전선거 둘러싸고서 이거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선거자유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직접 받고 근데 계시죠. 저는 이제 선거자유방해죄 플러스 선거범죄선동죄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더 살벌한 게. 그러니까 좀 많이 걸린 거죠. 거기서 이제 선관위 측에서 나온 증인이 있었어요. 김모 씨라고. 자기는 무슨 정보 보안 무슨 기사 자격인가 무슨 그런 거 있다 그러고 저를 보고 당신 잘 알지 못하면서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건지 위증인지 사실 제 문제는 제기를 안 했는데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 QR이 지금 우리 민 의원님 말씀하신 그 앞에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 바코드에는 다른 정보를 숨길 수가 없어요. 바코드는 그 막대형 그래프는 그 아래 나온 숫자만 돼 있는데 QR은 이게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리더기로 읽어도 특수한 리더기 아주 특수한 리더기 그것도 서로 약속된 특수한 리더기 읽질 않으면 그냥 표면적 값 말고 숨겨진 값을 넣을 수 있거든요. QR은 그걸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쪽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실이든 아니든 당연히 투명해야 되니까 QR 쓰는 것 자체도 기분 나쁘고 법에 바코드 쓰라고 돼 있는데 막대형 그래프 그 다음에 QR에는 그렇게 그 비밀스러운 정보가 더 씌워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심한다는 건 죄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 스테가노그래피로 QR 쓰면 안 좋아요. 거기 QR 같은 데는 스테가노그래피로 그 비밀스러운 정보를 입힐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증인으로 나온 선관위 직원 김모 씨 이거 듣고 있으면 잘 생각하세요. 당신 그날 위증을 했든지 아니면 무식해서 틀린 말을 한 거예요. 난 당신 위증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무식했으면 공부 좀 하세요. 이 사람 말은 뭐냐면 QR에는 스테가노그래피 못 던집니다. QR은 수많은 논문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피고가 말하는 스테가노그래피는 이미지 파일이나 문서 파일에는 올릴 수 있지만 QR에 못 올립니다 해서 내가 한마디 더 싸우려고 그러다가
이게 피고가 뭐 증인이랑 싸워봐야 재판정에서 그렇게 뭐 잘난 체하는 거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제가 그 김모 씨 당신 그거 공부 좀 더 해야 돼 아니면 그런 위증하지 말든지 둘 중에 당신이 위증을 했거나 혹은 저기 뭐야 무식한 소리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 투표지 발급 원리를 보자는 얘기는 결국 QR 구조를 보자. 네. 그리고 그건 다시 말하자면 투표지의 디지털 이미지를 좀 보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다 거절한 거죠. 네, 상대방이. 그러니까 1억 요것만 1억 8천만 원을 그러니까 18억을 얘기하더니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 투표지 발급 원리 발급기에 검증을 받는 건 어떠냐 이러면서 1억 8천만 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1억 8천만 원이야 그렇다고 그래도 지금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은 대법원에 등록된 사람 중에 골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뒤 조사를 했더니 석사학위도 그 분야에서 석사학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그걸 맡겨서 우리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깥에 많은 전문가들,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회의를 했는데 이 사람 전문가 아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검증을 하는데 140일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아니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걸 1년 끌더니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14개월이 건데요.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하시길 택도 없는 소리다 나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몇 주일 만에 할 수 있다. 140일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벌써 언제? 3월 10일 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실은 이게 우리 의심이 합리적인 게 그 독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눈으로 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이나 방식을 투표에 쓰지 말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결을 겁니다. 했어요. 예. 그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는 예. 표식을 거기에 그러니까 넣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이 문제인데 핵심은 그 뭐 그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그건 그 다음번 문제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선관위가 선거법을 운영하는 방식은 보면 야 우리 서버 못 믿어? 우리가 범죄 집단이야? 야 너희 우리 못 믿어? 우리가 범죄 집단이야? 너희 이런 문제 제기하면 너 그건 다른 사람 보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파괴해서 다른 사람한테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거야. 너 감옥 가야겠어. 선관위 태도가 이거거든 지금. 근데 저는 거꾸로 야 니들이 뭔데 내가 너희를 무오류, 오류가 없는 존재라고 믿어야 되냐? 니들이 하나님이냐? 이때까지 무오류 주장한 것들 봐봐. 사람 말뚝에 박아가지고 화형에 태워 죽인 카톨릭, 중세 카톨릭 무오류 주장했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공산주의자들 당의 무오류성, the infallibility of the party. 공산주의자들, 독재자들이 무오류성 주장해. 그럼 내가 당신 중세 때 지금 교황청이야, 선관위가? 아니면 당신은 러시아 공산당이야, 소련 공산당이야, 말해봐. 라고 제가 선관위에 묻고 싶은 거예요. 시민이 왜 국가기관의 무오류성을 받아들여야 되냐고. 우리가 개돼지냐고요. 물으셨어야 됩니다. 물으셨어야 되고 못 믿습니다.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의 유착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느냐 뭐 그렇게 그러시죠. 대법원의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이고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지방법원의 전부 다 판사들입니다. 판사들이 모두 판사들이에요. 지방선관위 위원장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은 지금 예. 권력 5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입법, 사법, 행정과 선재가 있고 다음에 선관위가 있고 이래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런데 갖고 그 중에 있죠. 3명이 지금 판사 출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중앙선관위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이 세 사람들이 판사입니다. 판사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과거에 어떤 일이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앉아있는 조혜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혜주라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선거 과장을 하면서 2002년에 전자개표기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 도입한 사람이 전자개표기의 그 구조나 그 단점, 여러 가지 함정이 될 수 있는 오류 결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 순간에 어디로 갔죠? 잠깐 동안 문재인 당시 후보의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서 선거 관련된 모든 그 작전을 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과가?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엔 어떻게 되죠? 주거해주가? 이런 예는 없었는데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을 이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보냈습니다. 상임위원은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있지만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명예직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여러 사람 중에 이 조혜주라는 사람, 상임위원, 그 사람은 항상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장관급인 그 사람을 앉혀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믿어달라고? 믿어줄 수 없죠. 그 질문을 하셨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선거인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그 이 제도는 이게 부정이 있던 없던 간에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보고 이해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지금 사전선거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 만에 하나 어떤 범죄적 집단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범죄를 했을 것이다라고 시나리오를 제일 처음에 국내에서 정리한 사람이 전데 그 시나리오가 뭐냐. 사전선거가 이제 금토 이틀 있잖아요. 금토일에는 각 전국 4,000개 사전투표소별로 서버를 조작을 해서 범죄 세력이 해킹을 해가지고 뭐 선관위 직원이 했다는 소리 아닙니다. 뭐 이게 범죄 세력이 해킹을 해서 서버를 조작을 해서 사전투표소별로 예를 들어서 300표, 200표씩 숫자를 업한다 이거예요. 제 시나리오예요. 맞는 시나리오입니다. 숫자를 업해시켜놔요. 그러면 데이터만 이제 업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누군지는 몰라. 숫자만 네. 업해놔. 네. 네. 그래서 몇 표 됐다. 몇 표 됐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소별로 선거구별로 그러니까 사전투표소는 그다음에 이 사전투표소에 종로구에 간 사람 미스터 X. X가 누군지 몰라. 미스터 X1, 종로구 출신 미스터 X2, 종로구 출신 미스터 X3 해서 각 업을 시켜놔요. 그다음에는 이 사전투표 끝난 다음에 이제 업 시켜놓은 숫자만큼 보관 기간 동안 투표함에 투입을 해요. 그것도 범죄 조직이. 선관위가 투입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스며들어서 투입을 해요. 시나리오를 이제 짜보면 그래요. 아직도 미스터 X는 안 정해졌어. 미스터 X는 언제 정하냐? 본투표가 끝나고 나면 투표 안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투표 안 한 사람 중에 투표한 걸로 둔갑시킨다. 본투표가 끝나야 투표 안 한 사람들이 딱 정해진 그 중에서 둔갑시킨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뭐냐면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를 깔아. 우리가 본투표하러 가면 명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백모는 예를 들어 거제도 사전투표소에서 그 토요일 날 투표했음 이렇게 마킹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선거인 명부를 깔아. 그러면 명부를 까보면 명부상보다 많은 표가 있었을 거다. 만약에 이런 범죄가 저질러졌다면. 자,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선거인 명부 깠습니까? 요구했을 때? 요구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요구했지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않죠.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적이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만은 부정선거의 3대 주범이랄까 세 가지 우리가 없애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가 이제 거의 나왔어요. 1. 사전투표 제도입니다. 왜 당일 투표는 하루 하면서 사전투표를 이틀이나 합니까? 다음에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용지가 보관되어 있는데 CCTV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는 모든 선거는 다 사전투표입니다. 자, 그것과 QR코드 말씀드렸죠. 현행법상 불법인 QR코드 그걸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전자개표기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잘못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을 우리 9명의 변호사들이 머리를 1년 동안 짰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것이 그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우리가 듣고 또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니 종합
선거의 명부, 종합선거의 명부를 보면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의 전국 어디에 됐든지 그 사람들의 명단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전 투표를 한 사람과 그 명부와 대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이걸 안 줍니까? 아니 이걸 안 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6개월 만에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도 우습지만은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18억을 내라, 1억 8천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건 주질 않아요. 주지 않아요. 예. 주지 않고 다음에 심지어 저기 중앙선관위에서 우리가 그 디지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자개표를 탁 하고 지나가는데 그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 한 장 한 장을 전부 다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실제적인 투표용지가 없더라도 그 디지털 이미지를 보면 돼요. 다음에 디지털 이미지와 실제로 있는 표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파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안 줍니다. 달라고 그러니까 어디를 줬냐. 중앙선관위다 저 대법원에다가 올렸어요. 자기네들은 재판부에 주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판부에 주는 이유는 뭔가요? 원고가 그걸 보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 증거로 제출을 하면 그거는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안 주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대법원에서 어쨌거나 재판이 열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재판이 열려서 대법원 쪽에서 원고에 대해서 야 우리 3가지 해줄게라고 맞습니다. 약속을 뭔가 했다면서. 맞습니다. 왜 어떻게 무슨 예, 약속이고 어떻게 됐나요? 예. 3가지 그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3가지 이야기를 주심인 김상환 지금은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서 투표도 재판도 하지 증발해 못하는 버렸어. 증발한 그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1. 재검표를 하겠다. 우리 아주 안도했죠. 2. 사상 최초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포함되는 재검표를 하겠다.